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ELS 주가 연결증권 지금 내가 가입했는데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 국채 채권 가입자가 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지금 내가 가입한 브라질 국채 채권 상품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진 원인이 가장 크고요. 저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1년 정기예금을 맡겨놔도 1.5%에서 2% 정도 떼다 보니 자산가 분들조차도 정기예금을 많이 줄이시면서 뭐 좋은 거 없어. 그래서 찾아졌던 상품들 중에 하나가 국내에 3개월, 6개월 회사채 또 ABSTB라는 3개월 미만의 전자 단기 사채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또 이런 상품들의 그 수익률은 만기가 3개월, 6개월, 12개월 짧다 보니 3%에서 한 5% 내외의 상품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15.4% 내지는 한 42%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웬만큼 이자를 받아서는 어떤 나의 그 은퇴 자금이나 그런 어렵게 모은 자산에 대해서 불려가는 효과가 사실 없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과거 한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그런 그 좀 좋은 채권, 추천할 만한 채권 또는 본인들이 알아보시고 여러모로 그 채권을 찾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질 국채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신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가 있고 수익률은 한 2, 3%대의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헤아라 표시 브라질 국채 상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률은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 기준으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의 만기는 대부분 10년 만기 채권이 주를 이루고 경과 기간에 따라서 2년이나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채권을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상품을 이제 많이 투자자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정기예금 등 금리가 그 실제 1% 뭐 그 이자 수수대 15.4% 뛰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수익률이 한 1% 미만이다 보니 조금 고수익을 찾은 경향이 있고 그게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으로 이제 그 한도가 과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줄어들다 보니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제 여타 국내 투자 상품들이 해당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렇게 걱정이신 분들, 그래서 의료비 할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는 자산가 분들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에 국가 간 조세 협약에 의해서 투자 이익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사례를 보면 물론 이제 환율과 채권의 단가에 따라서 그 이자는 투자 이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면금리 한 10% 그리고 한국의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면 연 9.8% 정도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은 1월과 7월 반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급할 때 연 9.8%이기 때문에 4.8%씩 두 번 나오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억 가입 투자하신 그 투자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350만 원에서 그 반기에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런 수익, 결론적으로 1억을 투자했을 때 연간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의 투자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는 브라질 국채 그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발 금융위기가 닥치다 보니 브라질 국채조차도 보베스파 그 브라질 증시가 45% 이상 그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 채권의 단가 원래 1,000원이 기준인데 이 채권의 단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1달러당 그 교환하는 그 헤아라 교환 환율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한 3.94 정도였는데 이것이 급등을 해서 5.2까지 치솟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브라질 헤아라 표시 국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한 25%에서 30% 내외에 현재 평가상으로는 투자 손실을 현재 평가상으로는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타 주식이나 펀드의 낙폭에 비해서는 주식이나 펀드의 낙폭은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많은 경우에 한 50%도 기록하는, 물론 상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가정한다면 채권 투자, 브라질 국채 투자자분들은 한 25%에서 30% 전후에 그런 그 평가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브라질 국채의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은 브라질 정부에서 디폴트 위험, 국가 부도 사태가 이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은 이제 국채이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서는 10년 만기 시점에서는 브라질 정부에서 헤아라 표시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의 단가가 아무리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채권의 단가가 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1,000원을 만기 시점에는 계산을 해서 보유하신 브라질 채권의 수량에 곱하면 그것이 헤아라 표시 들고 있는 채권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브라질이 부도가 나지 않거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서 어떤 그 상환 조건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런 부분도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않는다면은 정상적으로 한 65%에서 70%,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한 65%에서 한 70% 정도는 현재의 상황을 좀 감안한다 하더라도, 물론 편차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월하고 7월 연에 2번 정도 배당을 받다 보니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억에 한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를 받아간다. 그래서 뭐 700 정도를 매년 쌓아간다. 그렇게 따지면 10년이면 7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만기시에 한 6,500만 원과 7천만 원 합치면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브라질이 부도가 안 나고 모라토리움이 선언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특히 그 이익이 계속 지급된다는 전제를 가정하면 세후 한 3.5% 정도의 투자 이익은 현재로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실 수 있는 구조의 투자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좀 더 사태를 관망하면서 조금 만기까지 보유한다. 물론 이제 브라질 정부의 어떤 그 재정 여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GDP 성장률이라든지 수출이 잘 되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3일 경제독립 TV 꿈발전소와 함께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좀 시간 싸움입니다.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듯이 시장이 급락을 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같은 이제 급락장에서는 조금 7월 이자 배당을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다 뭐 싫고 안전자산을 나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매일매일 이제 그 채권의 단가와 교환 환율이 변동이 되는데, 이것을 좀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평가 금액은 그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파시더라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도 전략, 중간에 파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전액 매도냐 아니면 부분 매도냐,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금융기관 담당자, 판매자와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채권에 대한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장의 어떤 다른 그런 그 예전 상황과 같은 시장이 좀 급락했다 회복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채권의 구조상 만기에 일정 부분의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6개월 단위로 배당을 쌓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어떤 의사 선택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시장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봤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시장은 일정 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을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시장을 조금 그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더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운 그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어떤 투자의 액션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더 관찰하면서 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용이 돼서 우상향 좀 안정이 된다면 그럴 때는 또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런 이제 그 국채 투자라든지 뭐 그런 국내 그 회사채라든지 단기 그 ABS-TB 채권에 투자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 국채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좀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브라질 국채 투자자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손절매를 하고 다 해지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시장이 많이 한 25%,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좀 잘 지켜보면서 시장이 예전을 좀 회복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그 채권을 들고 가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부도나 그 모라토리움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지금 뭐 현재 돌아가는 거면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할 때 그 매년 연 2회 배당을 받으시면서 시장이 예전을 회복하고, 여기서 시장이 예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채권의 단가와 그 다음에 교환 환율이 3.8에서 한 4%, 4 정도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현재는 한 5.0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현명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좀 시간을 좀 쌓아가면서 나의 원금을 지키고 최대한 또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자라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 바닥이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실 것 같고, 시장의 바닥이 회복된다면 자산의 일정 부분은 또는 이런 그 해외 그 우량 채권이라든지 또는 해외 우량 기업의 채권이라든지 해외 국채라든지 국내 회사채라든지 3개월, 6개월 단기 전단채라든지 이런 투자도 지금부터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 막 이렇게 변동성이 급격한 시기에서 그래도 비교적 내 자산을 좀 지키고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그 물리적으로 급락을 굉장히 공포심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몇 개월 또는 1년 내외의 시간이면 다시 일정 부분은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으로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멀어지고 다만 이제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불안 요소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어려운 시기지만 브라질 국제 투자하신 분들 너무 지나친 걱정보다는 조금 돌아가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일단 의사결정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그 댓글을 제가 보고 방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자산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